네, 안녕하십니까. 전자님 주식방송 UTV 제일마가진 주식PD 고소입니다. 오늘은 오라클 웨비나 데이로 오늘 2시부터 5시까지 오라클 각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심층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션은요. 오라클 코리아 이영규 컨설팅 모시고 Reduce the Risk of Change with RAT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영어로 돼 있는데 이거 뭐 영어 말고 네. 쉬운 한국말로 어떤 얘기 하실 겁니까 오늘? 네.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시면서 여러 가지 변경돼야 되는 데이터베이스라든가 OS라든가 많은 IT에 관련된 자원들에 대해서 변경돼야 되는 부분들이 반드시 그런 일들이 생기실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변경 부분에 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저희 RAT, 리얼 어플리케이션 테스팅을 통해서 그런 위험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자라는 이야기를 기능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결국 이제 목적은 이제 애플리케이션의 뭔가 품질을 관리하는 건데 최적화시키고 그죠? 어플리케이션 품질도 품질이지만 사실 RAT는 그 컨셉 자체가 어플리케이션보다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이라도 데이터베이스 입장에서 보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품질 관리를 이야기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RAT와 아까 퀴즈도 했지만, 리얼 애플 이건 오라클에서 만든 용어.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라클에서 좋아하는 말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뭐 어드밴스드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리얼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오라클에서 가장 잘 팔리는 솔루션 중에 하나는 이제 RAC라고 하는 것도 이제 클러스터예요. 리얼 어플리케이션 클러스터고, 마찬가지도 RAC도 리얼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실제 어플리케이션 환경을 가지고 테스팅을 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약자로 조금 이야기를 만들어봤는데 이제 R 같은 경우는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A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 테스팅이지만 어떤 측면이다 데이터베이스 측면에서의 어플리케이션 테스팅이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의 중요한 컴포넌트가 있는데 RAT에서 하나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리플레이란 거와 하나는 SPA라고 길어서 여기도 약자를 썼는데 SQL 퍼포먼스 어널라이저라고 해서 SQL 자체 성능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는 두 개의 중요한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뭐 RAC는 웬만한 DBA들은 다 이제 많이 써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RAT는 국내에서 어떻습니까? 주로 뭐 어떤 업종 아니면 어떤 업무 이런 데서 주로 활용이 되는지. 사실 업무나 업종이라 이렇게 연관돼서 뭐 제한되는 그런 솔루션은 아니고요. 근데 사실 레퍼런스나 이런 것들 찾아보면은 이제 외국 분들, 그러니까 외국 사이트나 외국 회사에서는 좀 많이 사용하는 솔루션입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많이들 사용하시지는 않고요. 하지만 주요 이제 큰 고객들의 큰 사이트에서는 이런 RAT를 사용한 레퍼런스들이 조금 있습니다. 자, 이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먼저 이것이 아까 여기 보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관점에서 애플리케이션 테스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요새 보면 이제 회사도 합병되고 여러 가지 환경이 빨리빨리 변하다 보니까 DB도 빨리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변화가 심한데 그런 것이 어떤 그 리스크가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운영하시다 보면은 특히 이제 국내에는 조금 이야기가 다른데 국내에서는 사실 사고가 일어나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패치를 해야 되겠다, 뭔가 파라미터를 바꿔야 되겠다 이런 식의 접근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외국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패치를 하는 것이 일상적인 경우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뭐 다른 이야기를 할 때도 뭐 그게 관련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지만 어쨌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나 패치 그리고 요새 콘솔리데이션이라는 거에서 많이들 좀 관심 있어 하시잖아요. 그런 데이터베이스 콘솔리데이션이라든가 아니면 튜닝 쪽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튜닝을 하기 위해서 어떤 컨설턴트 분을 부르시면 보통 오셔가지고 보신 다음에 인덱스 달고 가시거든요. 많은 부분들이. 그러다가 몇 번 받다 보면 인덱스만 많이 달려요. 그러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런데 나중에는 걔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얘를 제거하면 무슨 일이 날지 모르니까. 그리고 뭐 스키만 이런 변경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동반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제 패치라는 그런 것도 쭉 있어 왔잖아요. 업그레이드는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이런 것이 없었을 때는 지금 여기 장표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말해도 그 실제 운영을 대상으로 한다지만은 테스트 환경 자체가 실제 운영이랑 똑같게 만들기도 어렵고 그리고 모든 업무를 다 테스트하기는 시간이랑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사실 샘플링을 하고 요즘 또 업무 자체가 옛날처럼 정형화돼 있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샘플링한 것들을 또 뭐 알아서 누가 돌려주는 게 아니라 뭐 툴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떤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돌려봐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정말로 그 데이터베이스 그 어플리케이션을 반영하는 테스트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RAT가 나온 건데 네. 이것이 나온 건 언제 나온 겁니까? RAT가 할 정도로 오래됐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대략 뭐 한 2000년대 중반? 뭐 글쎄 텐지 텐지 때부터 나왔구나.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RAT의 특성이라고 하면은 실제 이제 뭐 샘플링된 이런 것들이나 실제 워크로드를 바탕으로 테스트를 하고 네. 그다음에 그런 실제 운영 체제를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 가용성과 성능을 검증하는 절차가 보장되고 네. 테스트 비용 시간도 자동화를 통해서 줄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네, 네. 샘플링된 몇 개의 업무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어. 데이터베이스 실행된 전체 SQL에 대해서 단위 SQL 분석까지 가능한 것이 바로 RAT입니다. 네. 하도 요즘은 이제 자동화란 그 오토메이션, 자동화란 네. 그 개념도 네. 이것이 하나의 시대 화두인 것 같아요. 모든 분야에 다 자동화가 그죠? 아무래도 특히 미국이나 이런 데는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네. 예, 자동화나 이런 것들이 예, 점점 더 중요해져. 요새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 피자 배달도 네. 그 헬리콥터 비슷하게 떠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용해서 피자를 배달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인으로. 예. 예. 그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런 이제 그 이렇게 자동화된 리얼 FC 테스트 같은 거 썼을 때 네. 어떤 이제 뭐 효과가 있는지 네. 계속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네,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는 이제 저희 오라클에서 만든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제 네. 포레스트 컨설팅 토탈 이코노믹 임팩트라고 하는 이제 컨설팅 회사가 있는데 음. 그 회사에서 그러니까 기존의 RAT를 사용하는가 사용하지 않는 고객분들의 설문과 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보고서를 네. 하나 냈었습니다. 네. 그래서 RAT가 있을 경우와 with 없을 경우 without일 경우를 봤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인프라스트럭처 주변 IT 환경이라든가 어플리케이션 업그레이드 되는 케이스 네. 그리고 이제 시큐리티 보안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패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비교해 봤을 때 RAT가 없을 네. 경우에는 보시면은 그 업그레이드 관련 부분에서는 있다면은 네. 연간 한 40분, 없다면은 뭐 20시간. 네네. 패치 테스트 관련해서도 있을 때는 연간 7일 아니면 없을 때는 66데이 정도 네.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ROI 측면에서 RAT가 있음으로 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장표에서 보면 다른 툴과의 예. 비교를 했는데 네. 그럼 다른 툴은 어떤 것들이 있는 겁니까? 이런 유사한 성능, 유사한 뭐 기능을 발휘하는 것 중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RAT와 관련돼서 뭐 똑같다고 말씀드리겠지 못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부하 툴들을 쓰시는 게 있으시죠. 대표적으로 이제 로드러너라든가 네. 이런 툴도 로드러너. 있으시고요. 예. 그런 툴과 비교했을 때 이제 그런 툴들은 이제 사실 전용 엔지니어가 오셔가지고 이제 작업을 네.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전용 엔지니어가 또 가격이 저렴하시냐 아니면 비쌉니다. 네네. 네. 그런데 그런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뭐 딱 오면은 신기가 내려가지고 이제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업무도 파악해야 되고 그렇죠. 업무에 맞게 이제 그 스크립트도 짜야 되고 스크립트가 짠 게 맞는지 검증도 받아야 되고 네.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샘플링된 네. 몇몇 업무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여러 다른 솔루션들을 설치를 한다거나 보면 언더스탠드 어플리케이션 유지, 그 어플리케이션 업무를 파악해야 되고 네. 거기서 어떤 트랜잭션을 가지고 우리가 테스트할 건지도 정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제너레이트 워크로드, 스크립트 네.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테스트할 실제 5일에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네. 150여일에 가까운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네. 건데 RAT 같은 경우에는 설치는 뭐 DB가 있고 버전에 네. 맞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만약에 RAT 옵션이 없으시면 RAT 옵션을 키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네. 그 상태에서 업무를 이해할 필요도 없고 키 트랜잭션을 선정해가지고 스크립트 작업할 필요가 없고 그냥 워크로드를 물론 DBA 리플레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워크로드를 캡처를 한 다음에 리플레이를 통해서 테스트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테스트에 좀 더 네.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여기 보면 30주가 걸릴 거를 네. 2주 안에 네. 물론 이제 시간이 단축되는 건 중요하지만 네. 중요한 건 또 기업에서는 네. 그만한 퀄리티가 네. 보장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문가를 안 쓰더라도 네. 그 일반 DB 하더라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네. 그 품질이 뭐야 딱 맞다고 볼 수 있나요? 실질적으로 샘플링 해가지고 한 거에 비해서는 당연히 그 검증이라든가 이런 대역들이 훨씬 더 정확하고 네. 실제 운영 환경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근데 그러면 그 예전에 네. 그 뭐 이런 튜닝 전문가들 있지 네, 않습니까? 이분들은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시나 이런 게 나왔으니까
튜닝 자체는 당연히 저런 걸 통해서 테스트를 하더라도 네. 당연히 튜닝 자체는 이제 사람의 손을 거치게 되는 거고요. 그래도 예전에는 이제 온멤버스 비용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원멤버스도 아닌 걸로 받을 수가 없고. 뭐 그렇진 않지만 사실 업그레이드든가 이런 테스트를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네. 사실 수많은 SQL 중에 어떤 SQL을 튜닝할지를 선별하는 것들이 가장 그러니까 이득은 없지만은 시간이 제일 많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선별을 해가지고 튜닝을 하면은 좋아지는 거지만 그런 앞쪽에 있는 그런 오버헤드들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튜닝 하시는 분들은 자기 분들의 업무에 좀 더 비싼 일을 할 수 있는 업무에 좀 더 여러 군데에서 투자를 하셔가지고 하시면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득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까 이제 RAT에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영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투 컴포넌트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건지 지금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고 이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네. 하나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리플레이라고 해서 DB 리플레이라고 하는데 얘의 키워드는 이제 부와 테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일어나는 데이터베이스라는 워크로드 자체를 가지고서 다른 곳에서가 똑같이 동영상 플레이 하듯이 플레이를 해서 그것이 다른 시스템에도 어떻게 잘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컴포넌트고요. 알겠습니다. SPA라고 하면은 SQL 퍼포먼스 어널라이저라 해서 SQL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처럼 개별 SQL에 대한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10G에서 잘 돌아갔던 SQL이 11G에서도 과연 잘 돌까라는 것들을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업그레이드 갔을 때 되게 필요하겠네요. 네, 업그레이드 할 때 이제 많이들 저희도 이렇게 사실 그 RAT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테스팅이라는 거는 걔는 한마디로 그냥 피처인 거고 이제 업그레이드라든가 패치라든가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는 건 하나 아트인 거죠. 사실 어떻게 쓰느냐. 물론 그래서 SPA 같은 경우는 이제 업그레이드 하실 때 많이들 사용하는 기능이신 하십니다. 네.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이제부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데이터베이스 리플레이 좀 볼까요? 네. 데이터베이스 리플레이는 앞쪽에서부터 이제 조금씩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데이터베이스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위험을 감소를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내지는 어떤 데이터베이스 변경하고 났을 때 사이드 임팩트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실제 부호 환경을 캡처 앤 리플레이 해서 보고서를 자동화된 형식으로 보아서 알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할 때 그 시뮬레이션 같은 할 때 그 실시간으로 해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간이 좀 걸리나요? 어떤가요? 실시간이라고 하시면은 제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뭐 한번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변경을 한다고 했을 때 요것에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위험이라든지 그 요소들을 인지하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워크로드 캡처는 이제 한번 캡처는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것을 이제 반복해서 테스트는 이제 테스트 시스템에서 자유롭게 여러 가지 조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으시죠. 뭐 하나 예를 들어서자면은 만약에 얘가 인덱스를 없애졌을 때 전체 성능이 어떻게 됐을까 그런 것들 또한 바로 DB 리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그럼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현장에서 어떤 플로우로 운영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데이터베이스 리플레이는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이제 전후에 대해서 결과를 분석을 해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왼쪽 편에 보시는 11G라고 하는 게 사실 운영 데이터베이스고요. 오른쪽 편에 있는 11G라는 건 이 운영 데이터베이스를 테스트를 하기 위한 테스트 시스템이십니다. 그래서 테스트 시스템을 이제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상황에서 어플리케이션은 일을 계속 하실 거잖아요. 워크로드가 계속 발생을 하고 트랜지션이 왔다 갔다 하고 그것을 이제 캡처를 하게 됩니다. 캡처를 하게 되면은 이제 밑에는 이제 비디오 테이프처럼 표시되어 있지만 이제 캡처 파일이라는 게 떨어져요. 당연히. 그리고 그것을 이제 마치 우리가 동영상을 인코딩을 바꿔서 플레이하는 것처럼 그 사전에 프리프로세스라고 해서 걔를 리플레이를 하기 위한 밑작업을 거친 다음에 걔를 리플레이를 시켜서 테스트 서버에서 과연 어떠한 결과가 나는지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는 이제 시나리오 자체는 똑같은 11G인데 얘를 패치셋을 올렸을 때 과연 전체 성능에 대해서 부하가 어떻게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런 플로우를 통해 가지고 검증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실제로 DB 리플레이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자료화면 같은 거 볼까요? 실제 우리 DB 리플레이를 이제 하고 이제 캡처화면은 아니시고 DB 캡처된 걸 리플레이를 하고 난 후에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리플레이가 어디 정도 진행되는지까지 이렇게 그래프가 쭉쭉쭉 따라 올라가게 됐고 아래쪽에 보면은 캡처한 내용과 리플레이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비교해서 오버뷰를 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시간 동안 됐고 그 두 개의 캡처 리플레이는 데이터베이스 타임이 둘 다 얼마나 사용했고 뭐 세션은 평균적으로 얼마 붙었고 사용자 루저 콜 트랜잭션이라고 보시면 되죠. 트랜잭션들은 어떻게 됐고 그게 캡처가 얼마나 됐고 리플레이는 거기서 어떻게 변화돼서 얼만큼 리플레이 했다라는 거 오버뷰로 좀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뒤로 이제 리포트를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캡처할 때 캡처 리포트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데이터베이스가 뭐 스타트 타임, 엔드 타임 되어 있잖아요. 네.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는지 그리고 시간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베이스는 SCN이라고 그래서 시스템 체인지 넘버라는 걸로 데이터베이스는 특정 시점을 구분하거든요. 실제 네네. 그런 SCN 정보들도 네. 같이 볼 수가 있으시고 뭐 캡처한 파일 사이즈라든가 캡처한 시간 이런 것도 보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캡처한 거에 대해서 이제 물리적인 내용이라면은 캡처 동안의 워크로드에 대한 내용도 보고서를 통해서 볼 수 있으세요. 그래서 네. 캡처할 동안에 DB 타임은 총 얼마를 썼고, 뭐 세션은 얼마나 붙었고, 유저 콜, 트랜잭션은 얼마였고, 그게 얼마나 잘 캡처가 됐고, 그 캡처하는 동안에 탑 이벤트라고 해서 오라클에서 특히나 데이터베이스 튜닝할 때 어떤 이벤트가 많이 일어나는지 그게 웨이트 이벤트가 잡으면 그게 튜닝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탑 이벤트 이런 것들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리플레이 리포트라고 그래서 얘는 이제 캡처 방금 전에는 캡처할 때 리포트라면은 리플레이 리포트는 테스트를 할 때 네. 생성되는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DB 리플레이 파라미터라 그래서 리플레이 할 때 여러 가지 옵션 같은 걸 주실 수 있는데 그런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 주의 깊게 보실 거는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 그래서 보시면 네. 제일 위쪽에 있는데 네. 이게 그 캡처할 때 순서대로 플레이를 하느냐 내지는 그거 무시하고 일단 부하를 무조건 쏘느냐 이런 것도 이런 그 DB 리플레이 통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싱크 타임도 뭐 다 전체 다 지킬 것이냐 지키지 않을 것이냐 네네. 그리고 캡처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뭐 탑 이벤트라든가 뭐 여러 가지 통계 정보들도 보실 수가 있고 오른쪽 위에를 보시면은 이제 실행된 실제 테스트를 했으면은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DB 리플레이 디버건시라 해서 실질적으로 리플레이 중에 어떤 에러가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거의 뭐 예전에 뭐 그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네트워크 같은 거, 프로토콜 같은 거 진단할 때 뽑아내는 거 그 정도 수준으로 자세하게 나오네요. 아주 이런 것들도. 예,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보시면 이제 AW라 그래서 아마 DB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오라클 하시는 분은 그 오토매틱 워크로드 리파지토리라 그래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무슨 일 있으면 보통 먼저 하시는 거 이제 AWR을 떠서 보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 게 이제 캡처할 때와 리플레이 할 때도 똑같이 이제 AWR 리포트를 그 구간에 따라서 같이 추출해냅니다. 그래서 그걸 비교함으로써 더욱더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여기는 나중에 이제 레퍼런스 이야기할 때 나오는 사이트인데 보시면은 그 제일 위에 SQL execute sleep time을 보시면 이제 왼쪽 오른쪽 두 배가 차이 나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RAC 환경과 하나는 RAC 환경을 싱글 로드로 테스트하는 때문에 이제 두 배 정도 느려 이런 식으로 좀 더 자세하게 여러 가지 항목들을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으시죠. 네. 아무튼 이런 거 도입한 다음에 보면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 있잖아요. 네. 항목들의 의미 같은 것들을 이제 일단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네. AWR 같은 경우는 이제 DB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보시면은 아마도 다들 아실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것이 지원되는 DB는 어떤 것들을 DB를 지원하는지. 예. 이제 모든 DB를 다 지원을 했으면 좋겠지만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그 캡처는 이제 9i부터 11G까지 뭐 12G도 포함이죠. 캡처는 다 어디서 됩니다. 근데 리플레이 자체는 어디서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꼭 타겟 버전이 10G R2 이상 그리고 11G 이상으로 될 경우에만 리플레이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로 업그레이드 할까에 따라서 좀 적용되는 데이터베이스 버전이 차이가 납니다. 네. 자, 그러면 경쟁사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유사한 거더라고요. 사실 이제 많은 솔루션 몇 가지 솔루션이 있는데 다른 로드 테스팅 솔루션을 봤을 때는 이제 워크로드 자체가 인공적인 시뮬레이션이란 거죠. 누군가가 와서 샘플링해서 아마 얼마의 세션이 얼마 동안 이렇게 돌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죠. 사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리플레이는 실질적으로 운영 서버에서 일어났던 워크로드 그대로 가져오게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샘플링이라고 했듯이 핵심 업무 위주로 진행되는 거에 비해서 전체 업무 전체를 다 할 수가 있고 물론 전체 업무를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얘가 필터를 주고서 특정 업무만 또 하실 수는 있으세요. 그래서 테스트 기간 자체가 다른 솔루션에 비해서 며칠에서 뭐 작은 사이트겠죠. 뭐 2주 정도까지로 줄일 수가 있으십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요즘 뭐 서버 통합이란 컨솔리데이션이란 말은 이제 거의 하나의 뭐 스탠다드 용어처럼 이제 되고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리플레이도 보면 이제 컨솔리데이트 데이터베이스 리플레이라고 이거는 새로운 기능입니까? 예, 새로운 기능이고요. 이거 언제 나온 기능입니까, 이거? 이게 그 작년 OW 지나고 작년 말쯤에 저희들이 엔터프라이즈 맨스 플러그인
1.0.5 플러그인을 배합는데 그러면서 같이 이제 소개된 기능입니다. EMI 쪽에 네. 플러그인으로. 네, 사실 콘솔리데이션 관련해서는 EM에 다른 기능들도 있으세요. 뭐 네. 어떤 기능에 콘솔리데이션 플래너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각 여러 대 서버에 에이전트들이 이제 성능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걔들이 네. 이제 붙여가지고 이렇게 수집된 성능 정보를 바탕으로 네네. 누군가 이 CPU 뭐 TPMC 계산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콘솔리데이션 플랜을 할 수 있는 애가 있고, 네. 예, 걔는 이제 플랜만 했다면 실제로 이 컨솔리데이트 데이터베이스 리플레이는 컨솔리데이션 환경하에서 데이터베이스 리플레이를 해볼 수 있는 네.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단지 그 모아서 리플레이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기능들도 추가적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기능들 네. 뭐 보도록 할까요? 네. 뭐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그 여러 가지 지금 여기서는 뭐 세일즈, HR, ERP, CRM이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부하들을 캡처를 해가지고 네. 걔를 이제 한 군데 부하적으로. 모아서 한 번에 리플레이를 하는 거죠. 네네. 손쉽게. 네. 네. 그러므로 해서 이제 콘솔리데이션 상황 하에서 걔가 부하가 내 새로운 콘솔리데이션 서버가 그 부하를 견뎌낼 수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으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사실 그 최대 피크치라고 그러죠. 최고 부하 시점. 네네. 최고 부하 시점은 사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관점들이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령 실제 그냥 타임라인에서 여러 개 뭉쳤을 때 뭐 최고 네. 부하인 그 부하 시점일 수도 있고 조금 더 약간 보수적으로 잡으시게 된다면 모든 워크로드의 최고 부하 시점을 네네. 실현 기점 모았을 때가 최고 부하 시점으로 볼 수가 그렇죠. 있는 건데 네. 콘솔리데이트 데이터베이스 리플레이는 이제 타임 쉬프팅 기능이라 해서 리플레이 시점을 조정해 가지고 임의적으로 최고 부하 시점을 만들어내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지만 얘가 뭐 앞으로 성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기대된다고 했을 경우에 이 어플리케이션의 부하를 좀 더 많이 내지는 부하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네. 같은 그 리플레이지만은 걔를 쪼개가지고 폴딩이라 그래서 두 개를 엎어버립니다. 그러면 한 2배 정도의 네네. 그 워크로드가 생성돼야 되겠죠. 네, 비슷한 같은 워크로드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 리플레이 통해 테스트하는 방법도 있으십니다. 네네.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금 전에 폴딩을 통해 가지고 엎었다면 이 같은 경우는 그냥 두 배로 이렇게 쭉 늘리는 겁니다. 잡고 늘리듯이. 네. 잡고 늘려서 하는 건데 사실 그 멀티 테넌트 나오면서 이 기능들이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제 멀티 테넌트의 플러그인 데이터베이스 네. 여러 대의 플러그인 그렇죠. 데이터베이스를 PDB. 네, 동시에 모아가지고 늘려가지고 이렇게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12C에서는 필수겠네요. 그죠? 뭐 테스트를 하신다면은 네. 필수로 있으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그러면 예전에는 그럼 이런 그 통합 네. 데이터베이스 리플레이 같은 네. 것이 작년 12월 때 나왔다 그랬는데 네. 이런 게 없었을 때는 예전에 어떻게 했나요? 사실 통합 자체를 뭐 RAT가 해주는 솔루션은 아니고 이제 통합 테스트인데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용량 상정을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네. TPMC 따지고 얘 최고 부하 TPMC가 얼마인데 얘 부하치가 몇 %니까네 뭐 얘를 몇 대 모았을 때는 얼마 정도의 서버가 필요할 것이고 네네. 뭐 그렇게 수동으로 용량 네. 상정을 일일이 필기로 하시죠. 그래서 서버 마련하고 거기다가 이관하고 이관 테스트는 당연히 수동으로 다들 이렇게 SQL 테스트 하시고 단위 테스트들을 하게 되시는 거죠. 네. 자, 이제 그 DB 리플레이는 우리가 봤고요. 네. 이제 아까 또 하나 이제 그 SQL 퍼포먼스 애널라이저. 네. 네. 이건 주로 이제 어떤 그 시스템 업그레이드라든지 네. 뭐 네, 맞습니다. 그 이전 DB 리플레이는 전체 워크로드라고 그러면 SQL 퍼포먼스 어널라이즈는 SQL 워크로드에 대해서 네. 하게 됩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은 그 한 곳에서 이제 SQL STS라고 나중에 설명드리겠는데 SQL 튜닝 셋이라고 해서 SQL 집합을 만들고 네. 그걸 프리 체인지 트라이얼 네.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돌려보고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 돌려본 다음에 두 개를 비교를 해서 분석 레포트를 보고 SQL들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네. 대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SQL이 성능이 뭐 좋아지거나 느려지거나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사실 뭐 그 SQL 튜닝 어드바이저랑 연계해서 어떻게 튜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언을 받거나 튜닝 자체는 아니지만 SQL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제공은 해주고 있습니다. 네. 차례를 워크플로우를 보시면 데이터베이스랑 거의 리플레이랑 거의 비슷하세요. 네, 비슷하신데 보시면 운영 서버에서 캡처 이번에는 그 캡처 워크로드가 아니라 캡처 SQL이죠. SQL. 네. SQL을 캡처를 해서
그다음 테스트 서버를 만드세요. 지금 여기서 시나리오 자체는 10G R2인데 얘를 11G R2로 변경을 하고 싶은 겁니다. 네네. 근데 자, 돈이 많으신 고객분들은 테스트 두 대 만드시면 돼요. 네. 하나 10G 만들고 하나 11G 만드시고 그치. 네. 그래서 10G에서 돌려보고 11G 돌려보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서버를 한 대 더 테스트 네. 서버를 만약에 곤란하신 분들은 10G 서버 하나 만들어서 그게다가 사전에 한번 돌려보고 프리체인지에 네. 대한 정보를 저장해 놓고 걔를 업그레이드 한 뒤에 네. 다시 한 번 더 돌려서 포스트 포스트 체인지에 체인지. 대해서 결과를 받아서 그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리포팅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자, 실제로 이제 화면 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 이게 모든 그 비교가 끝난 후에 화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레포트를 EM을 통해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그래서 좌측 상단을 보시면 SPF 분석 오버뷰 그래프라 그래서 트라이얼 1, 트라이얼 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변경 전, 네. 오른쪽이 변경 후. 네, 네. 그래서 앞 밑에 보시면은 화살표들이 잠깐 보이신데 네, 네. 여기. 그런 네. 것들이 이제 성능 임팩트가 어떻게 변경했나. 그래서 좋아진 거는 몇 %가 녹색이고 좋아지고 나쁜 거는 몇 %가 빨간색으로. 나빠졌는데 네, 네. 해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만큼 나빠졌더라. 아,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잘 화면이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리그레스드, 네. 언체인지드, 네. 그다음 임프루브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임프루브드는 성능이 좋아지네, 아. 리그레스드는 성능이 나빠지네, 언체인지는 변화가 없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래쪽에 보시면 개별 SQL들, 그래서 네. 성능이 좋아진 SQL은 뭐, 성능이 나빠진 SQL은 뭔지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시고 오늘 우측 상단에 보시면 SQL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이제 튜닝 공고안을 받으시거나 뭐 튜닝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실제 그 방금 전에 보면 SQL 여러 가지 쭉 아까 나왔던 게 SQL 튜닝 있었잖아요. 권고안 있잖아요. 네. 그것이 어느 정도 퀄리티입니까? 네. 사실 저희들이 이야기하기에는 한 4, 5년차 DBA 분들한테 이하 DBA 분들한테는 조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고요. 상당히 그 수준이네. 이상 분들은 사실 우스우실 수도 있으세요. 네. 근데 사실 튜닝 공고안이라고 해서 사실 튜닝 이렇게 하라고 보여주진 않아요. 아니고 이제 플랜이 지금 이런데 이런 식으로 플랜이 바뀌면 이만큼 성능이 좋아집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아까 개별 SQL들 목록이 있으셨는데 그 네. SQL들 들어가 보시면은 어떤 SQL이 돌았는지 SQL 텍스트 당연 내용도 보실 수가 있고 실제로 이제 SQL의 성능을 평가할 때는 이제 통계 정보를 보시게 되니까 얘가 네. 뭐 실행 시간이 얼마고 여기서 CPU는 얼마 썼고 그 중에 버퍼 게시라고 해서 메모리에서 얼마나 가져왔고 실제 I/O 디스크에서 쓰거나 읽은 건 얼마고 그런데 이게 그 전과 비교해서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네. 식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 상세하게 SQL들이 어떻게 변경했는지 보실 수가 있으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SQL 자체가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러니까 SQL의 성능이 좋아졌다 나빠졌다고 해서 오라클 입장에서는 뭘 가지고 판단하냐면 사실 플랜 갖고 판단하세요. 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가 될 때 문제가 뭐냐? 플랜이 변경되는 게 제일 문제시거든요. 네네. 플랜이 변경돼서 좋게 변경되면 좋은데 플랜이 변경돼가지고 결과가 나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변경 전과 변경 후에 플랜이 어떻게 변경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플랜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 내가 읽어가지고 플랜이 이렇게 변경돼가 이게 이렇게 풀리니까 성능이 느리지.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바꿔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이 쉽게 가능하신 거죠. 네. 자, 아까 STS 아까 나왔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어떤 건 뭔지 STS가 STS는 사실 약자로 오라클 약자를 정말 사랑합니다. SQL 튜닝 셋이라고 합니다. SQL 튜닝 셋, 네. 그래서 사실 이 기능 자체는 그 RAT에만 있는 기능은 아니고 대부분들 아시겠지만 다이버시티 튜닝 팩이라고 오라클에 있습니다. 그 오라클의 튜닝 팩에 들어가 있는 기능입니다. 근데 그거 자체를 이제 RAT에서 같이 사용하시는 거고요. SQL 튜닝 셋을 만들면 이제 여러 가지 SQL 내용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갑니다. SQL 텍스트도 들어가고 바인드 배열을 뭘 사용했는지 플랜이 어떻게 풀렸는지 그래서 얘가 실행 통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데 바로 그런 것들을 캡처를 해서 다른 곳에서 리플레이하는 게 SPA입니다. SQL 퍼포먼스 어널라이저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수집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사실 많이 궁금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그래서 SQL 어떻게 수집해요? 우리가 그렇죠. 돌아가는 거 다 그렇죠. 수집될 수 있어요? 네. 라고 이야기를 하실 궁금증이 있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AWR에서 추출하는 건데 얘는 그냥 중요한 SQL만 이제 사실 추출되죠. 네. 추출되고 그게 아니라 커서 캐시라고 그래서 오라클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실행된 SQL들은 다 커서 캐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얘가 꽉 차가지고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아. 네. 그래서 그 커서 캐시에서 SQL을 추출을 합니다. 근데 그걸 물론 한 번만 추출할 뿐만 아니라 얘가 계속 돌아가면서 새로운 SQL들이 쌓일 수가 있잖아요. 이게 스케줄을 걸어가지고 그렇죠. 한 번 쭉 스캔하고 아. 저장해두고 얼마 있다가 다시 한번 스캔해서 이거 추가됐네, 추가된 거 다시 저장해주고 이런 식으로 네. 인크리멘탈하게 구성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서 돌아갔던 SQL들은 모두 다 우리가 캡처를 할 수가 있고 당연히 모두 다 테스트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고 사실 고객분들 분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니 SQL 전체 SQL 다 테스트할 수 있는데 이 SQL 몇 개 안 돌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하는데 네. 보시면 그건 그냥 뭐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도는 건데 그때 캡처할 때 돌지 않는 SQL이죠. 사실 뭐 그래서 아니 전체 SQL 하면 얘가 그 어플리케이션 돌아다니면서 캐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공상과 말을 네. 말씀하시는 고객분도 있으신데 보처럼. 네, 그렇죠. 그런 건 아니고 네. SQL은 DB에서 돌았던 SQL만 튜닝셋으로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자, 요것도 텐지. 예, 얘도 9부터 10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다 캡처는 되고 네. 말씀 그대로 리플레이 자체도 10부터 리플레이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단점이라기보다 한 가지 그 주의하셔야 될 것점은 그 STS라고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10 R1까지는 STS가 없습니다. 그때는 이 개념이 없었고 텐지 R2부터. 예, 텐지 R2부터 STS라는 튜닝셋이라는 네. 기능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SQL 트레이스를 걸어가지고 이제 SQL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네. 근데 많은 고객분들이 아마 이 소리 들으면은 저거 어떻게 하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SQL 트레이스 자체가 서버에 부하를 많이 가서 함부로 이제 많이 못 거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그 외국의 테스트 사례를 보면은 뭐 그 시스템 부하가 많지 않은 곳은 그 SQL 트레이스를 걸어가지고 테스트를 하시고요. 많이 부하가 들어간 부분은 전체 SQL 뜨는 거는 조금 포기하시고 내지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SQL 트레이스를 걸어가지고 테스트를 네. 많이들 하십니다. 부부하는 게 SQL 전수 검사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조금 그 컨설션이 좀 있으시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텐지 R1 밑으로는 완전한 전수 검사가 조금 힘드신 케이스가 발생할 수도 있으십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DB 디플레이랑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이전에는 그 SQL 테스트 하시려면 보통 데이터베이스 쪽에 컨설팅을 부르다가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분들한테 그 단위 테스트를 맡기시죠. 네네. 단위 테스트도 아시겠지만 시간도 시간이지만 돈이 엄청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100% 전체 검사가 어렵거나 가능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야 되고 그렇지만은 이제 SPA를 이용하게 된다면은 이제 EM을 통해서 자동화를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전수검사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데이터베이스에서 돌았던 SQL에 한해서 점수 검사가 이루어지고요. 안 돌았던 거에 대해서 당연히 따로 그런 것들은 SQL에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고 테스트 시간이 짧고 물론 어떠한 경우라도 튜닝 자체는 추가적으로 튜너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SPA도 네. 그 컨솔리데이트 네. SPA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데이터베이스 리플레이가 컨솔리데이션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도 SPA 자체도 여러 군데에서 STS 튜닝셋을 가져와가지고 걔를 한 곳에 한 번에 모아가지고 컨솔리데이션 데이터베이스 안에 이렇게 실행을 시켜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자, 이거 어떤 체크 포인트인가요, 이건요? SPA 퀵체크라고 해서 얘도 네. 그 같이 나왔던 신기능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SPA가 좀 여러 테스트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뭐 그래도 준비가 좀 수월하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 있잖아요. SPA 퀵체크는 운영 시스템에서 그대로 이제 테스트를 사용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네. SQL 튜닝셋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제한적인 사용법이 제한적인 가벼운 뭐냐면은 데이터베이스 파라미터를 변경한다거나 네. 아니면은 우리 통계 정보 사실 한번 수집해 놓고 그거 바꾸기 겁나거든요. 통계 정보가 바뀌면 플랜이 바뀌니까 네네. 통계 정보를 새로 수집을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 굳이 테스트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고 그 운영 시스템에서 SPA 퀵체크 기능을 이용해서 돌리시면은 어떤 변경 값을 적용하기 전에 쿼리문들의 결과 값들이 뭐 아까 보신 화면처럼 결과값들 확인하시고 플랜 변경을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해도 될 것 같아 그러면 파라미터 값 변경하거나 네. 통계값 수집한 것을 새로운 통계값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 서버에서 빠르게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기능이 이제 SPA 퀵체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그 사례들 RAT 실제 테스트한 사례들 네. 보도록 하죠. 일단 네, 데이터베이스 리플레이 테스트 사례고요. 사실 뭐 외국 자료는 사실 레퍼런스가 굉장히 많은데 국내에서는 그렇게 레퍼런스가 많은 건 아니고요. 네. 이 같은 경우도 뭐 사실 그 말하면 이게 국내 사례입니까? 네, 국내 사람 아, 알만하신 분들은 다 아는 네. 게 사이트세요. 아, 네. 네. 굳이 뭐. 이야기는 언급은 안 했고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DB노드가 투노드 RAC 사용하셨어요. 평소에 30-40% 업종은 어느 업종이에요? 업종만. 금융 쪽입니다. 금융 쪽. 네. 네. 30% 정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얘달 DR 사이트도 구축되어 있는데 네. 과연 진짜 운영 서버가 죽었을 때 DR 사이트에서 받아가지고 제대로 수행돼? 맞아? 네. 부가 견딜 수 있어? 라는 것에 대해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리플레이 기능을 이용해서 이를 확인을 했고 캡처된 부하를 리플레이에서 검증을 통하고 투노드가 원노드에서 도는 거에 대해서 사이드 이펙트를 분석을 했었습니다. 네네. 테스트 환경 자체는 이렇습니다. 운영 서버 RAC로 있는 것이고 DR 서버가 있고 그래서 DR 서버는 싱글인 거죠. 네. 그 상황에서 특정 시점에서 스토리지 동기화를 딱 끊고 그 다음에 운영 서버에서 캡처했던 것을 2시간 동안 캡처한 것을 리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부하를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네. 뭐 결과를 봤을 때는 이제 운영 서버 캡처했을 때는 5% 정도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PGA 쪽이라서 그 오라클 일이라는 거랑 전혀 관계 없는 부분에서 하기 때문에 운영이 부하가 좀 미미하고요. 2시간 동안 캡처했는데 뭐 51기가 정도 됐고 리플레이를 했고 하고 보니까는 뭐 70-80% 부하를 네. 통해 가지고 돌아갔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판단하기에 쿼리 성능은 느려지겠지만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 서비스 레벨은 유지할 수 있겠다 네. 판단을 내렸었습니다. 네. 자, 이것도 우리나라 사람입니까? 네,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어느 업종입니까, 이거는? 이 같은 경우는 통신입니다. 통신. 예, 네. 통신이고요. 이 같은 통신사면 뭐 둘 중에 하나겠네. 셋 중에 하나. 셋 중에 셋 중에 하나. 예, 투노드 RAC 이제 업그레이드 사례입니다. 10G였는데 11G로 업그레이드 했는데 그 업그레이드를 이제 SPL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업그레이드를 그러니까 네. 안정성을 검증을 한 거죠. 예. 음. 그래서 또 보시면은 이제 운영 DB는 두 개 다 RAC고 하나는 여기서는 버전이 다릅니다. 하나는 네. 10G R2고 하나는 11G R2 해가지고 한쪽에서 SQL을 캡처를 해서 테스트해서 리플레이를 한 겁니다. 네. 정말 보통은 이제 정말 테스트 DB가 좀 버전이 높겠네요, 일반적으로. 아무래도.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제 업그레이드나 패치 관련해가지고 테스트할 때는 그렇게 되는 것이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결과를 했을 때 여기가 이제 13,000개 SQL이 있었는데 사실 13,000개 SQL 다 테스트하는 건 일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그런 것들을 빠르게 테스트해가지고 그 중에 이제 한 2,000개 정도 플랜 변경된 거 해가지고 그 중에서도 플랜 변경됐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네네. 성능이 좋아진 건 두고 네. 성능 나빠진 게 한 5개 정도 있었고 그 중에서 사실 리플레이 할 때 모든 SQL이 아니고 DB 링크가 걸리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실행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플랜이 너무 나빠져가지고 타임아웃 나거나 뭐 이런 케이스도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도 통해서 한 3,000개 정도의 테스트한테 SQL에 대해서만 이제 튜닝이라든가 검증을 통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한 케이스입니다. 네. 자, 요거는 얘는 ERP 쪽이면 제조업인가? 예, 제조 쪽이죠. 제조 쪽이고요. SAP ERP 사용하는 시스템이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10G에서 11G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는데 여기는 좀 특이점이라는 게 뭐냐면은 SQL이 150만 개. SAP이다 보니까 얘는 SQL 그때그때 생성을 해야 되잖아요. 150만 개 SQL이고 10만여 개 테이블. 그래가지고 2달 동안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사이트였던 거죠. 이거 어떻게 안정을 가져갈 것인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SPL을 통해서 아까 인크리멘탈 캡처라고 말씀드렸듯이 그 150만 개를 한 번에 이렇게 캡처 못 하잖아요. 네네. 인크리멘탈로 이렇게 여러 번 캡처를 해가지고 모아서 그런 것들을 다른 테스트 시스템에서 테스트를 해가지고 어떤 SQL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될지 튜닝을 해야 될지 이런 방안들을 마련해서 수행을 했죠. 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11G로 잘 업그레이드해서 잘 오픈하셨고요. 2달 동안 100만 개, 150만 개 된 SQL을 잘 검증을 해서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업그레이드 하면서 사이드 이펙트가 있었죠. 그러니까 어드밴스 컴프레션 옵션이라고 해서 압축 옵션을 도입해가지고 디스크 절감 효과까지 같이 성공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사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짧게 좀 정리 좀 해주시고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죠. 네. 어플리케이션 테스팅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 발생하는 변경 사항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들 이용해 가지고 리스크를 관리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데이터베이스 파라미터 변경, OS 업그레이드, OS 파라미터,
통합, 뭐 플랫폼, RAC 관련된 거에 대해서 하실 수가 있으시고 앞에 말씀드렸지만은 요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리스크 위험을 관리하는 거고 하나는 데이터베이스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테스팅이라는 거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리플레이라는 부활을 테스트하는 컴포넌트가 있고 SPA라고 SQL 퍼포먼스 어널라이저라고 해서 SQL 자체에 대해서 성능을 검증하는 컴포넌트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지금 설문조사도 하니까요. 여러분 설문 내용 있으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반영했고 또 설문이나 질의응답 하신 분 중에서 저희가 추첨해서 USB 허브나 USB 스피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먼저 그 질의응답 받기 전에 이 선생님 그 이메일로 대해서 불러주시겠어요? 예, HY 잠깐만요. HY EONG 점 GYU GYU LEE 네, 골뱅이 오라클닷컴입니다. 네. 오라클닷컴 이형규. 자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첫 번째 세션에 게스트이신 이형규 선생님 그 이메일 어드레스 다 쪽지로 보내드렸으니까요. 여러분 질문에 답변해드리겠지만 나중에 더 추가로 어떤 정보라든지 지원 같은 것들은 이메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정일께서 코멘트 한 게 아까 4, 5년 경력의 DBA 수준이라면 네. 뭐 초급 정도의 튜닝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라고 코멘트 하셨는데. 네, 그래서 중급보다는 조금 못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것이 지금은 이제 4, 5년인데 네. 이 시스템 이런 것도 계속해서 진화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나중에는 중급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게 나올까요? 공고안이? 어떻게 보세요?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양자 컴퓨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좀 힘들지 않을까. 양자 컴퓨터. 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네. 진짜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아니라 리얼 지능이 나와야 된다 그렇죠. 이거죠. 네. 네. 뭐 사실 그 정도로 양자 컴퓨터 정도 되면 인간이 좀 위험해질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죠? 네, 오히려. 자, 양정희께서도 질문하신 게 SQL 애널라이즈의 통계 정보를 활용해서 적절한 인덱스 설계가 가능한지요? 사실 SQL 어널라이즈 통계 정보로 가지고 이제 사실 활용을 하실 수는 있으실 거고요. 네. 있을 건데 사실 어차피 튜닝셋 사용하실 거면은 SQL의 EM의 SQL Access Advisor라고 해서 네. 인덱스라든가 엠뷰라든가 이런 물리적인 그 튜닝 관련해서 어드바이저하는 그 기능도 있습니다. 걔를 이용해 보셔도 좀 괜찮으실 거고요. 네. 다른 단지 통계 정보 가지고는 좀 힘드실 거고요. 통계 정보랑 플랜 네. 두 개를 이용하셔 가지고 보시면은 도움이 좀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김종환님께서는요. 오라클 11G에서 12C로 무중단 업그레이드가 가능한지요? 중단 시는 얼마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요? 사실 무중단 업그레이드는 그 돈을 사용하시면 네. 가능합니다. 사실. 네, 사실 자금의 문제지 사실 오라클의 이제 OGG를 네. 이용해 가지고 오라클 투 오라클로 업그레이드하는데 무중단으로 이제 가능한 것들 솔루션 자체가 있으십니다. 네네. 그런 것들 이용해서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돈을 사용한다는 게 뭐 SI로 번잡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솔루션을 오케이, 사용하시네. 오케이. 네네. 하셔야 알겠습니다. 주연님, 회사가 오라클 ULA 계약이 되어 있다면 RAT는 ULA에 포함되어 있는지요? 아니면 별도 구매를 해야 되는지요? ULA 계약 사항에 따라 다르세요. 네, ULA 어떤 솔루션에 어떤 항목에 대해서 내가 같이 넣어서 포함해서 계약을 한다라고 별도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당 규사에 ULA에 RAT 항목이 들어가 있으시면 그냥 쓰시면 되고 아니면 아마 네. 별도의 라이센스를 알겠습니다. 차지를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양성열님께서요. 운영 중인 DB의 튜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RAT를 이용해서 튜닝 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외부 전문 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내부 직원들이 직접 튜닝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환경이나 정보가 제공되는지요? 참고로 제가 근무하는 곳은 공공기관으로 직원들의 DB 관련 기술력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사실 RAT 자체는 그 튜닝해주는 솔루션은 아니고요. 다만 그 튜닝을 했을 때 내가 튜닝한 결과가 제대로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으시겠죠. 네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SQL 퍼포먼스 여러 가지 튜닝 어드바이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드렸고 아마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도움은 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어느 정도 튜닝 수준까지 요구를 하느냐에 따라 네.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메일로 좀 자세하게 물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최현주님,
전체 테이블 통계 정보 갱신으로 인해서 사전 영향도 체크를 위해 SPA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캡처 시 캡처된 DB의 부하 발생 영향도는 어떻게 되는지요? SPA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부하가 일어나진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메모리에서 직접 그 캐시 커서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크게 부하가 발생 안 하시고 네. 그리고 그 DB 리플레이는 어떻습니까? 디블 플레이 같은 경우는 한 5% 미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은 그 사실 오라클이 열심히 일하는 부분은 SGA라는 공간, 그래서 일하는 공간이 있고 이제 PGA라고 하는 공간인데 거기서는 실제 얘가 던진 결과값들을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내던지거나 하는 영역인데 그 네. 부분에서 DB 리플레이는 그 캡처를 하세요. 네네. 각각의 이제 여러 가지 PGA 공간에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DB 영향도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Q&A 여기까지 마치는 거겠고요. 지금 2시 51분인데 마지막 한 말씀 좀 마치는 걸 하죠. 네. 예.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오라클 리얼 어플리케이션 테스팅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얘는 기능 자체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능이고 얘를 사용하시는 것은 아트 자체는 사실 운영하시는 분들이 네. 더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더 많으세요. 네. 이런 기능들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창조적인 생각으로 여러 가지 아트를 통해서 네. 좀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즐거운 회사 생활이 될 수 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아트라는 용어를 되게 많이 쓰셨거든요. 네. 그렇게 진짜 이거를 하면 지금 정말 아트처럼 하는 분을 본 적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아트는요 네. 예술이 아니고 네. 아시겠지만 그 기술? 기술이죠. 마샬 아트 어. 할 때 그 아트죠. 어. 그러니까 칼은 뭐 도마도 그 요리도 할 수 있고 뭐 네네. 어디 쓸 수 있고 네네. 무도도 닦을 수 있지만 무도를 닦는 거는 이제 아트.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정도 경제 이런 분을 본 적이 있으시냐고요?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못 그러세요?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로 마치는 거겠고요. 이번 두 번째 세션은요. 두 번째 세션은 실제 오라클도 지금 거대한 기업이고 되게 많은 뭐 100여 개 기업이 인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라클의 실제 HR을 담당하고 있는 전무님이 나오십니다. 네. 아리따운 여성분이시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세션은요. 그 보안, 특히 내부자 보안의 취약점을 우리가 어떻게 핸들링할 건지 그런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3시에 뵙겠고요. 여기서 나가셔가지고 그 사전 등록한 사이트에서 토크IT나 UTV 사이트에서 다시 그 두 번째 세션 사이트로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클릭하셔가지고요. 자, 그럼 3시에 뵙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